안녕하세요.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5대 주요 은행이 9월 보름 사이에도 8천억이 늘었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의 정부는 대출을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데 뭐가 조치가 되고 있겠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가계대출 관련해서 증가하는 것 관련해서 우려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뭐 그러든가 말든가인 거죠. 정권 잡았잖아요. 법관 날리고 가시하고 소맥 말아가지고 처먹으면서 저것들끼리 쿵짝쿵짝 거리는 거 말고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저 부채 관련해서 단 1도 경각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 2배로 늘었답니다. 국가 채무가 1128조랍니다. 국가 채무가 1128조. 인당 얼마? 2200만원의 빚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3년 뒤가 되면 2500만원으로 는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나라 빚만 이러냐? 아니죠. 일반 개개인의 부채는 또 개개인의 부채들대로 또 늘어났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 꼴이 그냥 이제 엉망입니다. 엉망. 개판이죠. 개판.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뭐 1900조쯤 되죠. 1900조. 2달 사이에도 11조가 늘었답니다. 역대 최고의 빨간물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늘었답니다. 경고등이 커졌다는데. 경고등이 커지든 말든 지금의 정부는 아무 관심 없죠.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나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이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탐욕하고 욕심하고 추악한 자기 배불리는 생각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이가 보수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 같은 제일 문제만 있는 놈들만 요직에 앉혔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인간들은 아예 그냥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모양이죠.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대로 있잖아요. 가계부채 급증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씨부리고 있는데 뭡니까? 한국은행은 자신들의 역할을 안 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제대로 정책을 펼쳤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였겠어요? 한 5.75에서 6.0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가계대출이 저렇게 늘었을까요? 아니죠. 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를 단편적으로 한 면만 보고 뭐 결정할 수는 없겠죠. 한데 지금은 너무 비정상이라는 거죠. 너무 비정상. 미국이 5.5, 한국이 3.5.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낸 탓에 많은 이들이 망가지고 몰락하고 바깥에 길거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더 살벌한 이들이 늘어나겠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의 한국 경제가 더 망가지는 게 저 가계대출 때문인데 가계대출 관련해가지고 지금의 정부는 생각이 없다.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엉망되는 거죠. 더 개판되는 거라고 그거 봐야죠. 참 충격입니다. 참 충격. 지금 윤석열 윤대지가 2030들한테 가서 국정 동반자다 청년들이 그딴 개소리 하면서 실제로는요.
청년들을 그냥 망가뜨리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가계부채가 안 잡히는데 가계부채 관련해서 통제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윤대지 밑에 있는 그 금융 리더들은 다 추잡하고 다 더러운 놈들밖에 없잖아요. 그만두고 나면 사회이사로 1년 연봉 한 10억씩 받는 출근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해먹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추경원지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금융원장 업계 이해관계자를 그렇게 뽑아가지고 앉혀놨어요. 일해야 되는 일자리에 관료를 뽑은 게 아니라 돈놈들을 앉혀놨단 말이에요. 돈놈들이 일을 해요? 아니면 훔치고 있겠어요? 훔치는 거죠. 뭘 훔칩니까? 국민의 세금들을 훔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놈들이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해쳐먹고 거지랄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 가계부채 폭탄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빚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70대, 80대, 90대까지 허덕이면서 일만 하다가 죽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씁쓸한 얘기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5대 은행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뜯어먹을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인 거죠. 저 노예들에게 조금씩 부담 지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갈 거다라는 거죠. 참 잘 생각해야죠.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필요한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 사람들은요, 점점 남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이제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엉망되는 거죠.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무서운데, 뭐 억걱거리니까 다 돈 버는 게 쉬운 것처럼, 빚내 가지고 집 사면 금방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두고 봐야 됩니다.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빚내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면 다시 이제 재조정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마 큰 부채 폭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요새는 뭡니까? 수치심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요새 개막장 시대인데요. 코인 사기로 망가진 이들도 되게 많고, 참 뉴스를 보면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아예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